안녕하세요. 하마탱입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조그만 특강 하나 진행할까 합니다. 음, 자, 그게 무엇이냐?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영웅 여정의 12단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자, 보기 쉽게 좀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셉 캠벨과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원형 플롯 그걸 좀 참조한 거고요. 시나리오 작가예요.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정리를 해둔 할리우드 상업 영화에서의 그 스토리 구성하는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를 도표를 정리한 거는 이 노란색 부분인데 이게 소설이나 어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시약에서는 1막, 2막, 3막, 즉 3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 구조를 따릅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제 1막, 2막, 3막 하니까 조금 거칠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소설에서는 이걸 조금 더 쪼개요. 일단 이야기의 발단,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위기에 빠지게 한 다음에 어떤 뭐 선택들을 한 다음에 어떤 절정에 다다르고 그것이 어떤 결말을 맞느냐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웅 여정의 12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1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꽤 많죠. 지금 1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1막이 또 그만큼 초반 이야기 세팅할 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려 5부분으로 좀 쪼개져 있어요. 일상세계, 모험으로의 초대, 소명의 거부, 현자와의 만남, 첫 관문의 통과, 그 다음에 전개 위기, 즉 2막에 속하는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시험, 협력자, 적대자 일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길들을 구성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고 최대의 시련을 겪고 그거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3막에서는 즉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뭐 다시 살아난다라든가 무사하게 돌아온다든가 뭐 그렇게 돌아오는 이야기의 어떤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 구체적으로 봅시다. 기본적인 이걸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스토리의 패러다임을 좀 볼게요. 영웅이 어떤 여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정에서는 고전적인 구조에서는 영웅에 관한 신화예요. 일단 신화들을 막 이게 분석해 보았더니 이런 구조들을 따르더라라는 어떤 이야기들의 총결합, 총망라한 것들을 좀 통계를 내어 보니 이런 구조를 갖더라라는 부분이에요. 100%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굽이 전승되면서 마우스 투 마우스 이야기하는 거죠. 굽이 전승이 되면서 일정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갖게 된다. 그게 무엇이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출생 자체가 기이합니다. 그리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초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힘이 세다든가, 그죠? 뭐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행을 떠나는데 뭐 버려진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어떤 조력자, 헬퍼와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와 싸워요. 위기와 싸우고 맞서서 싸우는 거죠. 위기를 그냥 어떤 당하기만 한다 이거는 조금 영웅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위기에 맞서서 어떤 용기를 내어서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대체적으로 승리해서 기환한다. 컴백 혹은 죽어서 영웅으로 남아요. 길이 남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패러다임을. 자, 예를 들면 주몽 봅시다. 주몽이 알에서 태어납니다. 활을 잘 쏴요. 모함을 받아서 말 돌보는 일을 하다가 도망칩니다. 추격을 받아요.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요. 주먹만 강을 건너고 추격자들은 건너지 못합니다. 졸본주에 도착해서 왕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현대 버전으로 조금 보면 현대적 감각의 스토리로 좀 발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되죠.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와 달리. 그죠? 아까는 어떤 강점, 대단한 능력, 기이한 능력이었잖아요. 이거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특이한 게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막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경우도 있지만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완화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의지가 강한 거예요. 자,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 약점, 컴플렉스라든가 어떤 공포라든가 그런 거 있죠.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다라든가 뭔가 무력하다든가 무기력하다든가 이런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대자와의 대결에 이 과정에서도 위기에 빠지죠. 큰 위기에 빠지지만 결국은 그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 혹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상승하죠. 이런 구조로 현대에서는 조금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아톰에서는 자폐 있어요. 자폐. 장애가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마라톤을 해봅니다. 장애를 이겨야 되겠죠. 마라톤을 잘 하려면. 이기기 위한 훈련을 하고 엄마가 근데 뭐 마라톤을 시키지 않으려고요. 뭐 너무 힘들고 뭐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뭐 차별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드디어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죠. 의지는 결국 발동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자의로 스스로 서는 거죠. 주체적으로 마라톤을 해서 자립을 달성한다. 실화에 기초를 한 이야기죠. 자, 다음 반영웅이 있어요. 반영웅이 이제 안티 히어로인데 막연한 적대자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선택받은 인간들, 선택받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평범한 대중의 반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영웅의 패러다임이 발생하는데 어떤 식인가 봅시다. 투쟁의 성향으로 영웅이냐 반영웅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성향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적 약점이 그득합니다. 아주. 그리고 의심에 차 있어요. 주인공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 자체를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내적인 두려움, 약점, 적대자와의 조우를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요. 자, 특이한 포인트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임무를 안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보통은. 자,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어떤 해결책에 도착합니다. 그 해결책의 어떤 모양새가 어떨지는 작가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겁니다. 자, 평범한 여자 사라 코너, 인류를 구할 아이를 낳을 여자라는 말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터미네이터뿐 아니라 조력자인 카이를 믿지 못해 모두에게서 달아나려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카이를 사랑하여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터미네이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안티히어로의 여정이 이런 식이에요. 자, 비영웅의 여정을 봅시다. 반영웅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비영웅이에요. 자, 평범하죠. 당연히. 어떤 뭐 출생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막 출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에요. 평범한 인물. 즉 비영웅, 노히어로죠. 비영웅의 삶을 따라가는 스토리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인물을 역시나 비슷해요. 그저 피하기만 하고 투쟁을 하지 않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기록을 담는다든가 뭐 아무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성찰을 이런 류의 스토리에서는 많이 해요.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자기는 판타지가 좋아, 어떤 거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죠. 왜냐? 극적이지 않거든요. 다이나믹하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악당, 말 그대로 안티히어로도 아니죠. 이거는 악당의 여정이에요. 빌런의 여정을 봅시다. 여러분 헷갈리면 저 어벤져스에서 저 다노스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사회적인 통념상 선 혹은 중립의 선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인물은 악에 해당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빌런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악당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타노스가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였나요? 그 반을 없애겠다고 하잖아요. 그 목표가 달성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지 않죠. 하지만 타노스의 어떤 그 악당의 여정으로서 약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 정도로 어벤져스는 타노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악하거나 무가치한 의도를 가진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이 사람한테는 이 빌런한테는 선한 주인공들이 장애물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통상적으로는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그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변화합니다. 혹은 전혀 안 변하면서 어떤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래알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 캐롤. 인간적인 면보다 돈을 중시하는 스크루지다. 스크루지 자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두쇠로 있으려고 하나 그가 잊었거나 외면하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지금의 삶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거죠. 근데 타노스는 변화하지 않았죠. 장렬하게 죽었죠. 자, 결국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의 에너지의 예시를 봅시다. 잠깐만 제가 여기서 끊을게요. 누가 왔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예시를 보면 보세요. 도베르만 혼자 있는지 도둑이 들었다. 도둑의 손가락을 물어 잘라냈다. 옷장에 숨었다. 목에 결려 질식했다. 가축병원에 맡겼다. 의사가 치료하다 보니 손가락이 나왔다. 도둑이 들었음을 깨달았다. 신고했다. 경찰에 가서 도둑 잡아갔다. 이 과정, 이야기의 흐름, 에너지 어때요? 자, 반면에 정보를 조작해 봅시다. 주인이 기가해보니 도베르만이 질식에 있었다. 자, 오프닝 어때요? 오프닝 어때? 괜찮죠? 깜짝 놀라. 정서 들어가죠. 병원에 들어가 맡겼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 계속 궁금하게 만들죠. 퀘스천. 식구를 데리고 옆집으로 피하라는 의사의 다급한 지시. 계속 어떤 정서, 느낌, 어떤 스릴, 어떤 긴장감이 들죠. 놀랍고 궁금했다. 계속 정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중요 포인트 체크하세요. 피신했다. 집 앞으로 들이닥쳤다. 어떤 사건. 그죠? 총을 뽑아들고 집으로 달려 들어갔다. 긴장감이 계속 높아가죠. 놀란 주인 앞에 어쩌고저쩌고 또 충격적인 반전. 피 흘리고 옷장에 숨어있던 도둑을 잡아냈다. 결말. 훨씬 이야기의 흐름이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에너지가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에너지를 조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1막, 2막, 3막 있다고 했죠. 가봅시다. 자, 1. 일상세계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중요 포인트, 평범한 일상, 일상의 루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주인공이 늘 같은 하루,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루틴을 보여줘야 된다. 의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0의 상태죠. 0이란 말은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지도 않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뒤처지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그 하루.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말까, 할까 말까 중에서는 일단 가만히 있는 것이니까 말까라고 보면 되죠. 해리포터의 계단 및 산, 반지의 제왕에서의 평화로운 마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모험의 소명을 받습니다.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스킬들이 많아요. 요즘은 여러 가지 스킬들이 많은데 보통 평범한 일상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모험을 해야 하는 그 소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어떤 부름, 그렇죠? 미션을 받았다.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콜 투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이제 가야 된다, 어딘가를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간달프의 방문을 받는다든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부엉이의 편지를 받는다든가. 이거에서 이제 핵심적인 어떤 정서 포인트는 일상이 지루하다 지금. 일상이 너무 싫다, 괴롭다,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퉁 튕겨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상을 강렬히 벗어나고자 했던 상황도 있고, 혹은 네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이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상인데 이게 뭐 어때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긴가민가한 경우. 이럴 때는 좀 훨씬 강력한 노크, 콜투 어드벤처, 강력한 똑똑똑 노크가 필요하다. 요게 모험의 소명을 부름을 받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1, 2, 3단계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 단계에서 재밌는 게 그거를 거부하죠. 거부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내적 혹은 외적 결함이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험을 하나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 싫어. 귀찮아. 무서워. 혹은 어떤 혐오감을 느낀다든가, 증오감을 느낀다든가, 나는 절대 그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모험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단념해버립니다. 이 과정은 왜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왜 있을 것 같습니까? 자,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
니 뭐 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주인공이 오케이 하자 바로 수락하는 것보다는 한번 튕긴다라는 정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드래곤볼 7개 모으면 소원을 들어준대. 우리 같이 찾으러 갈래? 응 갈게 하고 있는데 땅바닥에 7개가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갖고 소원 바로 이루고 끝났어요. 그럼 이야기 끝나버리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어떤 재미가 있겠어요. 뭔가 이야기라 하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얻어가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 차이점 때문에 A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장했구나라는 걸 어떤 거 이뤘거나 혹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 상태의 변화에 드라마틱함을 느끼고 아 인생이란 게 뭐 이렇게 더덥구나. 아 인생이란 게 이렇게 살아볼만 하구나. 그런 어떤 성장감을 느끼던가 어떤 후퇴감, 어떤 절망감을 느끼던가 하는 그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게 이야기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A에서 B로 가자는데 가지 않고 너무 정석으로 잘 가. 아주 잘 가. 재미가 없겠죠. 그건 이야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 무섭다. 그래서 이거는 발목이 잡히죠. 왜냐? 변화에 대한 아직은 거부를 하거나 좀 망설이거나 무서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성향이 있는데 내부에서 막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막는다 하면 주인공이 스스로 망설인다라는 거고 외부에서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반대, 저항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가족이 하지 마라 그거 위험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애인이 너 그거 하면 나 헤어질 거야 라든가 아니면 뭐 자식이 아니면 뭐 친구가 어떤 중요한 동료가 너 그거 하지 마 위험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단계 중에서 그림자의 와의 만남을 이 단계에서 섞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뒤에 한 12단계 즈음에서 만나게 될 거대한 적 있죠. 거대한 적 혹은 그 거대한 적 안에서도 하이클래스급, 보스급 되는 사람을 이 단계에서 뭐 미리 만나기도 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떡밥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주인공에게 멘토가 등장합니다. 중요하죠, 멘토. 멘토가 없이 혼자 뭐 독고다이로 잘 뛰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멘토가 있으면 일정한 통과 의뢰나 실현이 이 멘토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뭐 킹스맨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멘토 없이 그냥 혼자 갑자기 유능한 척보원이 돼서 승승장구한다. 재미없죠. 누군가 도와주는 스승격, 혹은 친구격, 아버지격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중요한 헬퍼, 그냥 뭐 어떤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멘토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한번 가볼까라는 단계예요. 자, 갈까 했는데 싫댔잖아. 근데 여기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에서는 이 단계의 정신적 스승이 뭐 덤블도어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쉬운데 사실상 해그리드가 그 역할을 맡고 있죠. 그죠? 털 많은 분. 매트릭스에서는 모피어스가 그 역할을 맡고 있죠. 자, 여기서 정신적 스승이라 하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 어떤 사물이나 어떤 꼭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계시를 받는 거고 그걸로 뭐 추억을 가지는 거고 어떤 그 물건이 바꾸만에서는 삼촌이 그렸던 그 원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신적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계까지 오면 5번까지 오면 자,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져요. 자, 지금까지 아직 1막 설명하고 있죠. 1, 2, 3, 4, 5 중에 마지막 5단계를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잠깐 쉬었다가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4번 갖고, 자, 5번 가고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첫 관문의 통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설명이 좀 길 거예요. 자, 돌아올 수 없는 클라이막스로의 강을 건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클라이막스로의 강을 걷는 거예요. 자, 시련이나 혹은 멘토는 주인공이 모험을 단념하게 된 요소, 그 요소 소명의 거부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주인공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부를 했잖아요. 소명이 왔는데 어떤 부름을 받았는데 거부를 했잖아요. 우리 뭐 어떤 예를 들을까요? 예를 들면은 은퇴한 뭐 무림 고수 할까요? 아니면 은퇴한 킬러? 아니면 은퇴한 어떤 특수요원 할까요? 그래, 은퇴한 특수요원 어떤 임무를 줍니다. 예를 들면 은퇴하고 조용히 뭐 어떤 뭐 장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행 다니거나 그렇게 사는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뭐 이 사람이 하루는 뭐 낚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네가 필요하다. 그놈이 돌아왔다. 예를 들면 그놈이 돌아왔다. 네가 처리해야 된다. 네 원수 아니냐.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범한 하루를 살다가 낚시하고 여행하고 살다가 그런 임무가 왔을 때 오케이 내가 함께 합니까? 안 하죠. 난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아. 날 잊어줘. 날 어떻게 찾았지? 뭐 심지어 이렇게 누가 나의 여기 있는지 가르쳐줬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소명을 받으면 거부합니다. 안 하겠어. 안 하겠어. 거부를 해요. 그런데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이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그 은퇴한 특수요원을 길러준 어떤 뭐 스승과 같은 존재 있잖아요. 어떤 스승과 제자 사이 아주 어떤 긴밀했던 그런 사람이 다시금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든가 혹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치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번에 찾았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계기를 주는 거죠. 어떤 이런 것처럼 사물을 주는 거죠. 계기, 물건이나 기억을 주는 거죠. 네 스승 죽인 사람 찾았다. 그래서 알았다. 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혹은 이 계기를 만나서 알았다. 가겠다. 내가 가겠다. 하겠다. 이 임무를 맡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 임무를 맡은 다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따지면 상당히 재밌어지는 이제 싹 느낌이 올라오는 그 단계죠. 근데 일단 하겠다 했어요. 봐봐요. 그래, 내가 할게. 내가 갈게 했어요. 근데 시작하다가, 에이, 그래도 안 할래. 이건 좀 너무하죠. 맞죠? 독자들이 욕하겠죠.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야기 진행 안 시킬래? 작가 왜 그러니? 욕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번 결심을 했다. 아니면 어떤 빡친 기억이 생겨서, 그럼, 근데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클라이맥스로 이제 쭉 그 강을 건너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 첫 관문의 통과입니다. 자, 이제 가냐 그러고 시우다가 사투리인데 막 이렇게 간 보다가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문지방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점핑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반문수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단계까지를 영화 같은 줄거리 소개할 때 가장 마지막 문구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은퇴한 특수요원에게 어떤 중요한 임무가 왔는데 그리고 평범한 낚시꾼으로 삶을 살던 그 킬러가 아니 특수요원이 결국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하여 뭐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영화 소개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번까지가 독자를 훅 낚아낼 수 있는 가장 좀 재밌어질 법한 혹은 작품 안에서 가장 흥미도가 높아질 법한 순간이 5단계까지라고 보면 돼요. 이불 밖으로 나갈까 말까인데 다 나가기 싫었는데 한번 나간다. 엄마가 끌어내든 누가 숙소로 박차고 나가든 타인이든 자이든 간에 이 지점이 그거란 말이죠. 자, 그럼 한 번 결심을 했어요. 한 번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배틀이 크게 열립니다. 혹은 작게 열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은퇴한 특수요원을 꼬시러 온 옛 상사의 옆에 있던 보디가드가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 쓸모